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원래는 어제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출두하라 그랬는데 불응했습니다. 뭐 버티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수사보다 헌재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수사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수사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 수사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제 불응하니까 이제 오늘 뭐 3차 출석 요청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상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3차 출석 요청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제 수사 국면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전 구속영장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려고 갔는데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문단 말이죠. 그러면 경호처가 그걸 막아설 가능성, 그러면 경호처와 대립하다가 영장 집행을 못한다, 이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영장 집행을 못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인데도 뭐 2000 몇 년인가요? 뭐 2007년인가 뭐 김민석 의원, 그 다음에 뭐 2004년인가 뭐 한화갑 의원, 그 다음에 정형근 의원,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특히 대통령의 경우엔 경호처가 막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 집행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검찰, 경찰 이런 데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하고 있죠. 뭐 경찰에서는 또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한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검찰, 경찰 세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척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수사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벌써 거의 뭐 마무리 국면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검찰이든 공수처든 뭐 내란 수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개 그 수사의 ABC가 주변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최종적인 우두머리는 마지막 순간에 조사해서 딱 신병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수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끝나간다는 의미는 곧 기소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버티기로 나오면 뭐 강제 수사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안 돼, 뭐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집행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조사 안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서 이제 다투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국면을 아마 공수처는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랙이 하나 있는가 하면,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특검을 빨리 공포해라 이러면서 뭐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안 하면 28일에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론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뭐 어떻다,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탄핵은 그게 아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에 뭐 내란 뭐 동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탄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나만 한다? 글쎄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그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 국무총리만 떼고 난 대통령 권한대행만 할래. 그건 두 개는 분리할 수 없는 지금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죠. 여하튼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그 법 해설서에도 보면 그게 뭐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이의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200명이다. 그건 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의 일로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을 떼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냐. 이것도 또한 논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대행이 왜 내란죄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 공포를 안 하느냐, 이걸 문제 삼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근데 실질적인 탄핵소추안에는 국무총리 때 걸 가지고 하겠다. 뭐 이게 거의 양두구육 상태 아닌가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근데 한덕수 대행은 이 민주당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사실상 선정하는 것이 우현정 요소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요구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부분을 한덕수 대행이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대행은 지금 심사숙고를 거치고 있는데 뭐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 뭐 한덕수 대행한테 이래저래라 시킬 입장은 아니고,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 그러면 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죠. 정례 국무회의가. 아마 거기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모레 민주당이 이제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표결을 하든가 이제 본회의 보고를 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 뭐 31일 뭐 아마 이때쯤에 이제 표결을 해야 될 텐데, 글쎄 31일 국무회의에서 어차피 한 대행이 입장이 나올 텐데 재의 요구를 할지 아니면 공포를 할지. 근데 그 전에 미리 탄핵을 해버린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공수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조만간 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한 대행이 뭐 이번이 될지 아니면 다음번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특검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게 뭐 중립적 특검이나 아니면 여야가 합의한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동의해주면 그러면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거는 우연 아니냐? 이걸 뒤집어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으니까 그건 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여당을 아예 배제해버린 특별검사 추천? 이거는 우현정 요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면 한덕수 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죠.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그런데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왜 딜레마라고 얘기하냐면, 통과가 되더라도요, 특검 후보자 추천하는데 대략 한 일주일 남짓 걸립니다. 거기다가 특검 출범하려면 또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번에 하면 1월 말쯤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재의 요구를 하고 어쩌고 하면 거의 2월 뭐 한 중순이나 하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특검 출범 시점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 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미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뒤늦게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한다고 뒷북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특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고, 왜냐하면 이중 기소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결국 그 주변 뭐 그동안에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만 가지고 뭐 수사한다고 북적거리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를 못하는 거다. 수사해서
다시 기소해보니 공수처와 이중 기소가 돼버리죠.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워낙 서두르다 보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것도 서두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 거죠. 근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계속 미룬다.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러면 이 딜레마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덕수 대행이 특검을 출범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소를 계속 미룬다?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도 서두르고 헌재 심리는 심리대로 서두르고 또 특검, 민주당이 또 특검은 특검대로 서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두 개가 충돌하는 국면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 말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딜레마가 지금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냥 얼핏 예상을 해보기에는 아마 공수처가 이 수사를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소한 뒤에 특검 출범해봤자 그 특검은 거의 그냥 손 놓고 시간만 보내는,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제외한 뭐 주변의 어떤 다른 것만 수사하다가 날짜 보내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지금 난맥상을 맞았다. 그게 딜레마다. 그러니까 특검 딜레마죠. 특검 딜레마. 이 특검을 어찌할꼬 뭐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